공매도 금지에서 종목 모두가 다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코스피 쪽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게 SKC입니다.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탄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네. 나왔어요? 네, 정치 어디예요? 테마주입니다. 아 정치 테마주. 2분기 저는 또 실적이 폭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이번에 실적 대충 나오다 보니까 HBM 쭉 검사해 봤어요. 와, 보석 같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해외 동향도 봤었을 때 일단 좀 무게가 실는 쪽은 IT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높다라는 쪽이고, 한국 시장도 일단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좀 무겁긴 하지만 단기 동평균선을 이탈을 안 했습니다. 이럴 때도 보게 되면 묵직하지만 자리 잡고 반등시켰거든요. 오늘도 이 정도 됐으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좀 지지받고 탄력 좀 보여줘서 딱 가셔서 2,500 쫙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쪽인데, 이번 주에 또 이슈도 뭐 중요하진 않지만 묵직한 게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지난번 여기 2,500 안착해서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 계속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2주 과연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라고 하게 되면, 공매도 금지에서 그러면 종목들이 쫙쫙 다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은 공매도 그 잔고 많은 종목 한 10종목 비교를 해보다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보다 보니까 다 올랐습니다. 오르긴 올랐는데 코스피가 지수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못 오른 종목이 10개 중에서 5개입니다. 예. 그리고 또 코스닥은 마찬가지로 10개 중에서 4개. 그러니까 한 40% 50%는 공매도 잔고 높은 종목들이 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못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그러면 공매도 잔고 많았으니까 시장 올라가니까 빨리 정리해야지가 아닙니다. 그럴 이유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굳이 여기서 빠르게 청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움직임이 뚜렷했다라는 거 보게 되면은,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의 근거가 공매도 금지에서 종목 모두가 다 움직인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특히 코스피 쪽에서 가장 그래도 많이 올랐던 게 SKC입니다. 공매도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탄력 받는 거. 그러니까 이게 SKC가 뭐 동박 쪽 이런 부각들로 조금 더 살아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은 얘기 나오는데, 내년 사업 구조에 대해서 또 SKC가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반 매출 절반 네. 정도는 또 화학 쪽, 요즘 화학 쪽가 괜찮거든요.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게 지금 화학주 중국에서부터 지금 뭔가 지금 그 화학 회사들이 LG 화학도 그 화학 쪽이 흑자로 전환됐다고. 그 LG 화학은 진짜 2차 전지 때문에 더 저평가를 받는 것뿐이지. 그러게요. 네, 제 LG 화학이 생각에는 이렇게 그럴 줄은 몰랐어요. 때 지금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런 거 차트 보시게 되면은, 그리고 또 실적 동향과 거기에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재고가 떨어지면서 이제 업황이 바닥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변화가 들어옵니다. 이런 쪽에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거 이거부터 마무리 짓고 갈게. 또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실까봐. 맞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데. 내곡 불러드릴게요. 내곡.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뭐 레고캠 바이오. 그래서 네.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선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게 어떤 동력을 찾아서 움직이는 바이오 종목들의 흐름들도 일단 보긴 보여야 되는데, 그것 또 하나가 셀트리온이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탄력받고 이런 움직임들을 보니까 시장에서 약간 관심 없었던 쪽들이 이런 식으로 같이 부스트업 돼서 움직인다라는 쪽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우리 지금 아까 잠깐 그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아까 대한유화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경향을 갖고 있냐면은, 지금 주가가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점 한번 올라오고 고점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제 재고가 어느 정도 고점에서 마무리됐고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업황이 제품 가격들이 살살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업황을 좀 탈피하는, 업황이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거 뭡니까? 첫 번째 반도체죠.
네, 반도체와 거의 유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화학 쪽도 그렇게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또 그대로 따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성우 이사가 좋아하는 소비재 이쪽도 반응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요 사이클, 재고 떨어지고 제품 가격 올라가고,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 말고 또 그것도 있습니다. C가 코스트가 떨어집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왜 이렇게 멀리 가 있죠? 예. 코스트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물가가 하락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는 쪽들이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서 연결될 수 있는 게 CJ 대한통운. 이것도 지금 물론 이번에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직구하는 게 상자가 하루에 200만 개인가 이게 물밀듯이 들어온대요. 예, 그거를 한지에서 어느 정도 커버리지 다 해서 잘 들어올 수 있겠다 그러면 CJ 대한통운은 유가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용 떨어진다라는 쪽에서 주가 그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거고, 여기다 또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던 예, 항공주, 네, 항공주도 이런 역할인 거죠. 네. 네. 근데 거기다 플러스 여행까지도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지금 보니까 주말에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일본 갔다 왔던 인증샷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옵니까? 네. 일본이 엔저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지금 가장 만만하게 가기가 좋은 데가 거기라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그냥 부산 갔다 오는 느낌으로 많이 갔다 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저에 따른 또 효과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도 관심을 같이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한쪽이고, 저희도 일본 가서 한번 방송하시죠. 대표님. 네, 그러십시다. 영혼도 영혼도 없고. 없으시고 좀 패널들의 좀 길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소비재 보다 보니까 제 일본에서 전화해서 여기 3명 보낼 테니까 알아서 작업해. 예. 한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네. 소비재 쪽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갭이 폭등했습니다. 그날 금요일에 30%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갑이네요. 나는 갑이니까. 네. 을 치워라. 그리고 갭이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는, 이게 지금 미국에서 우리는 가격이 좀 있다고 보는데 미국은 중저가로 치더라고요. 예, 이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게 올랐다는 얘기는, 또 아베크롬비앤피치 이것도 한 7%인가 올랐고요. 이렇게 되면 의류 쪽도 이런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재고 떨어졌다. 재고 확충하면서 대만 그 맥켈롯도 재고 찾느라고 이제 반등하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도 봐야 되겠죠. 그러면 국내도 이러면 오늘 의류 쪽 이렇게 비슷하게 중저가로 해서 갈 만한 회사가 뭐 있을까? 라는 쪽도 보는데, 영업무역은 좀 재미가 없고요. 그래도 이게 약간 한국은 좀 특이하게 브랜드력 중심으로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처진 감성 코퍼레이션이나 이번에 움직이는 JS 코퍼레이션 이런 정도들, 이게 조금 더 탄력받고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의류 쪽도 변하고 있다라는 쪽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탄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드디어 네. 나왔어요? 네, 너무 행복한데 정치 어디예요? 테마주입니다. 정치 테마주. 이런. 네. 참. 네, 참 그래요. 근데 참 그게 한국 시장의 특징이고 특성이다. 돈 벌려면 뭐가 됐든 돈 벌게 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오래되신 분들. 네. 그래서 그분이 있죠. 예. 이제 법 쪽에서 조회가 깊다가 이제 대군가 가서 이제 출마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 관련주로 주말 사이에 뭐가 날라오는데 종목이 한 20개가 돼요. 그래서 다 보니까 무슨 사법연수원 동기 뭐라고 그러더라 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후진적인가를 알 수 있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인맥이 된다고 뇌물을 주고 이게 회사가 클 거예요. 아니면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치적으로. 근데 이게 또 통하니까 한국이. 그래서 이제 고민인 겁니다. 이제 그렇죠. 트레이더 입장 쪽에서는 저 말도 안 되고 내가 저런 것까지 해야 돼?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오늘 만약에 좀 정체되고 재미가 없다 그러면 저런 것만 움직일 거예요 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이 맞다. 뭐 시장이 항상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시장이 맞고 거기서 움직이는 자금들이 돌아간다. 그러면 그냥 관심은 두시고 뭐 제가 종목은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 뭐 2, 30개 되니까 그걸 다 해서 뭐 이거 연수원독이 그러면 또 파보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한쪽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하나가 뭐 한익스프레스 이런 종목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일단 좀 어떤 근거가 명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에 대해서 뭐 그거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강하게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또 눌림목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만약에 크게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또 반등 시도하겠죠. 이런 어떤 시장에서 따라가는 거 말고 내가 맞는 자리 쪽에서 그래서 자금이 모이고 그쪽에 관심이 높아 있는데 또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또 확산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정도만 보셔야지 이건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냥 주도 섹터로 나오는 듯한 모습이지만 매매는 자신 있게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기에서 잘못 매매했다가 물리면 네. 그때는 정말 답이 없으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출마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올라갔다가 출마하니까 셀론식으로 또 그렇죠. 이렇게 뉴스에 나올 수도 팔아라.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관심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아예 보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섹터 쪽에서 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이쪽으로 두면 안 되겠죠. 계속 뭐 이거 추천 아닙니다. 예, 뭐 이런 거 아니고 엔터주가 또 이번에 많이 빠졌습니다. 엔터주 보면은 이번에 지금 뭐 하이브 같은 경우도 하이브도 뭐 자리 축 처지고 이렇게 내려오고 근데 이거는 뭐 특수관계인 쪽에서 방시혁 의장님하고 BTS 친구들하고 이렇게 일단 제외가 되다 보니까 주식을 파네요. 이 친구들이 팔아서 뭐 150억 뭐 이렇게 쭉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팔았으니까 주가가 밀리겠죠. 이게 첫 번째 하이브에 대한 뭐 얘기일 거고 두 번째는 나머지 JYP나 이런 종목들 엔터사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JYP 뭐 또 SM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특징이 주가가 하락을 하긴 하는데 하나 느낌이 들어오는 거는 이게 제일 언급되는 게 이제 앨범 판매량입니다. 앨범 판매량 관련된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서 기존에 좀 잘 나갔던 거 중국 공구입니다. 근데 중국 공구가 그런 게 있죠. 공구 공동 구매예요. 네. 공구 뭐 기계 업종 아닙니다. 예, 근데 이게 과거에 약간 세력화돼서 움직였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당 10장씩 해서 우리 이렇게 이만큼 쭉 살 거야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약간 보이콧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 요구 좀 들어주지? 라는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또 뭐 약간 좀 자기네 요구를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안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쪽에서 거기다가 또 정부 쪽에서는 얘네들이 또 하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막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약간 뉘앙스가 이쪽에서 조금 좀 일반 판매량이 떨어질 걸로 보여지는데 JYP 엔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회사 측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중국 이쪽에서 열렬한 팬심이 없어도 데이터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번에 스키즈 보니까 예상보다 한 20만 나올 게 뭐 7만 정도밖에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초기 데이터가 많이 판매량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JYP 입장 쪽에서는 총 매출액에서 중국 공구가 차지하는 게 얼마 안 된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 공구가 총 앨범 판매량의 10% 그리고 또 만약에 매출액 쪽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에서 3%다라고 하다 보니까 너희 중국이 전혀 안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받을 실적 압박에 대한 요인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우리 YP 형이 하셨습니다. JY 형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YP 형이 아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아마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일본 판매량 보통 나왔던 게 한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천만 장 조금 넘는데 올해 2,600만 장. 그러니까 한 30%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나오는 거로 합쳤을 때는 이것만 있느냐? 뭐 공연이 있고 근데 굿즈는 좀 MD 쪽은 좀 더 커야 되겠죠. 근데 공연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있고 또 JYP는 2월 되는 게 좀 있거든요. 다음 분기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가격 메리트 나오는 구간으로 해석하시되 이걸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추가 하락할 때 거기다가 조금씩 모아가는 구간 쪽으로 보는 것은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쪽도 물론 언젠가 이런 거죠. 이런 변화가 나오긴 할 걸로 예상했었습니다만 네. 그게 뭐 여러 가지 또 고밸류다 아니다 이런 얘기 때문에 하락하는 요인들이라고 되게 되면 지금은 그렇게 부담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85,000원대 이럴 때는 들어가도 되지 않나라는 쪽에서 장기적으로도 가격 메리트까지 들어오는 단계까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일단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나오는 거는 아이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주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 보게 되면 일단 이번 주 20일 월요일 날은 혹시나 오늘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이거 2028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한 공청회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고교 학점제니 뭐 이렇게 쭉 잠깐만요. 저희 아들 때부터네요. 네. 아 진짜 네. 어른이 내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자녀가 있는 분들은 네. 정말 그 자식을 키운다라는 게 예. 진짜 형? 어? 형? 삼촌. 그럼 너- 셋이잖아 지금. 그럼 너 세 명인데 국가에도 얼마나 도움되고 이 인구 감소 시대에. 근데 그러고 삼촌이라고 부를게요. 너무 나이 많아 보이니까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뭐 1월 1일 날 세배도 다니고 내가 그렇게 할게요. 한 배, 두 배. 예, 죄송합니다.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대학 입시제도 관련돼서 혹시나 교육주 얘기 나와서 이번에도 킬러 문항 없는데 어렵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관련된 종목들 혹시나 좀 변화가 나거나 이거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스톰테크라고 오늘 신규 상장됐는데 가정용 정수기 부품 별로 그냥 안 땡깁니다. 네, 그냥 그런 쪽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또 LPR 인하되나라는 쪽으로 보면서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또 혹시나 아까 봤던 화학주 이런 것들 변화가 나올지 네, 또 미소를 짓고 계십니까? 아니요. 예. 아무 얘기 하지 마세요. 네, 그냥 진도 나갈 겁니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한국의 화요일 날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주택 판매 쪽도 그냥 봐야 될 것 같은데 신규 주택 판매가 훨씬 더 셉니다. 미국은요. 그래서 그건 차이는 있을 것 같고 요 종목은 요즘 그래도 가끔씩 움직이거든요.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으로 또 이제 한 종목이 추가됐다. 에코아이라는 종목이 들어온다. 이것도 같이 혹시나 관심 종목 쪽에서 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보셔야 될 것 같고 동인기현이라는 회사가 아웃도어 배낭 OEM 모듈 업체인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조금 더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실적 발표합니다. 엔비디아. 네. 앞서 김대준 대표님도 이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 발표가 네. 꼭지를 찍으면서 관련된 주식들의 하락이 시작되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관련돼서 이번 주 시즌 시황에서 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전략에 그래요? 대해서. 근데 마찬가지로 저라면은 좀 덜어놓을 것 같습니다. 덜어놓고 다음을 보는데 이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언제쯤 끝나냐면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 거고 2분기부터는 또 실적이 폭발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염두를 해두시고 지금은 약간 성장의 정책이 그러니까 다 좋은 건 알겠는데 성장률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드라마틱하게 못 갈 상황들이란 거 한번 보시고 약간 HBM 쪽에서 근데 주말에 HBM 관련주를 쭉 보다 보니까 제가 아예 사업 보고서를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대충 나오다 보니까 HBM으로 쭉 검색해 봤어요. 와 이렇게 보석 같은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게 어딘데 얘기해봐요. 보석 같은 둘, 넷, 여섯, 일곱 종목인데 거. 봐봐봐. 여기 다 적었지 않습니까? 어디? 않습니까? 진짜? 네. 저 노력하는 사람 잠깐만. 저 사진 증명 사진 한 장 찍고 저거. 나 우리 가족분들한테 저기요. 좀 비싼 건데요. 그거. 카메라가 안 보이네. 언제 또 제가 찐시황 이거 그 종목 리마인드 브리핑으로 한번 다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줄은 몰랐지. 이제 비장의 무기였는데 그 나중에 찐시황 때 쓰고 또 이렇게 우려먹고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예. 네, 제가 언제 한 방에 이거 6종목 종목 리마인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 끝나고 볼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또 동향 중에서 수요일 날 FOMC 의사록 공개되는데 이것도 시장에 영향을 끼치겠죠. 근데 또 심리 관련된 이거 확정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비치가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 그린 비즈니스 위크라고 해서 정부 주도하에 뭐 원자력, 태양광, 수소, 풍력 이런 것 다 또 뭐 컨퍼런스하고 그 코엑스에서 전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서 워낙 이쪽에 아직 인기가 그렇게 없다 보니까 일단은 뭐 그런 거 있구나라는 쪽에서 나오는 얘기들 보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미국의 추수감사절 출장이 목요일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요일 때부터 좀 시장이 같이 정체가 되겠죠. 특히 목요일, 금요일도 반장입니다. 반장만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수요일 날까지, 이때는 엔비디아 실적하고 또 FOMC 의사록이니까 목요일 날까지 오전까지는 영향을 받겠죠. 네. 그다음에 오후 금요일 쪽은 약간 좀 정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또 노릴 거는 정치 테마주. 네. 네, 그런 쪽으로 볼 것 같고, 바이오 콤팩스도 개최되다 보니까 나오는 쪽, 이게 NK맥스인가가 또 하나 영향을 끼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바이오 쪽 동향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블랙 여기네요. NK맥스는 여기 들어가 있네요.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관련된 쪽에서 얘기 나오면서 NK세포 쪽 얘기 나올 것 같은 이런 쪽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들어오는데 지금 아마 미국도 이번에 지금 동향들 보게 되면은 약간 고가나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되게 좀 소비가 확 늘어날 국면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쪽도 거의 중저가 아니면은 세일폭 큰 거 이런 쪽으로만 많이 사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게 영향이 이렇게 끼칠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글로벌 소비 시즌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과거처럼 뭐 물가가 이렇게 높은데,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큰 변화가 나오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